제22회 세계 파라 스노보드 월드컵 2차전이 열리고 있는 평창. 자신의 차례에 맞춰 거침없이 활강하는 선수 김래환. 결승선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5월에게 김래환 선수 5월아,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 세레모니 뺨치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큰 시련이. 올해로 연애 6년 차에 접어든 스키장 비정규직 직원 진아는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있었죠. 진아야, 우리 같이 들었던 그 여행 적금 말이야. 그거 반띵하자. 쿨하게 느낌 있게 팍 한번 맞아볼래? 전 남친 현쓰레기는 적금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고는 쿨하게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한 장이요. 그래, 나도 쿨하게 몽땅 들고 튀자. 적금을 돌려줄 생각이라곤 1도 없는 진아는 오기와 충동의 힘으로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깁니다. No reservation? Your book for tomorrow. Tomorrow? 아닌데? 시차를 생각하지 못한 채 저지른 실수. 설상가상 연말이라 호텔 객실은 전부 만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의 첫 밤을 진아는 로비 소파에서 보내게 됩니다. 터벅터벅 경찰 민원실에 트리를 옮기고 있는 남자 이름은 강지호. 이혼 4년 차에 접어든 이 돌싱남은 강력반에서 민원실로 자천돼 신변 보호 업무를 맡고 있었죠. 이번 기회에 민원 처리 업무나 좀 하면서 몸 좀 사리세요. 소개팅도 좀 하고. 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자, 불평불만 자만추 강지호 선생 앞으로 따끈따끈한 새 업무가 도착했으니 신변 보호 요청을 하러 찾아온 재활 트레이너 효영. 접근금지 대상자가 남편이네요. 이혼 소송 중이에요. 연말에다 인력 부족으로 2, 3일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어디 가기 싫대 없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차 핑계대는 아니라는 경치. 효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오는 민원실장님. 강력사가 지금부터 밀착 경호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지호는 이 까칠한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용찬은 누나 용미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합니다. 곧 신부가 될 용찬의 여자친구 야오리는 중국인이었죠. 국제결혼 특성상 상견례는 원격으로. 원래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3번을 해야 되는데 야오린이 잘 얘기해줘가지고 2번으로 줄였다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시댁에서 이제 친정한테 돈을 보내주는 지참금 같은 거. 도통 이게 뭔 소린지 문화도 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용미의 속도 모른 채 곧 부부가 될 두 사람은 천하태평하기만 합니다. 올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용미는 최선을 다하고 돌잔치요? 상다리 부러져라 야오린을 위해 솜씨를 발휘했건만 괜찮아. 조용히. 아니야 누나. 야오린의 입에 맞지 않아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되어버렸죠. 누군가는 행복을, 누군가는 쓸쓸함을 느끼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 법. 접근금지 명령 떨어진 거 알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한 남자의 태도에 베테랑 형사의 촉이 발동하고. 근데 말이에요, 좀 위험해 보이던데. 네? 뭐랄까, 너무 침착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간이 위험하거든요. 처음이네요, 제대로 본 사람. 다들 세상에 그런 좋은 남편이 어딨냐는데. 내가 좀 날카롭죠,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서먹한 관계를 풀어볼 요량으로 효영은 자신의 작업실로 지호를 부릅니다. 뭐든 완벽한 게 좋다고 말하는 효영에게. 그래서 친구 안 만나요? 결혼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만 대충 이해합니다. 저도 이혼 4년 차라서.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 편하죠 아주. 연애도 막 하고 자유롭게. 완전 신나죠 매일. 나쁘지 않아요. 숨기고만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지호에게 효영은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이국 땅 이곳저곳을 헤매던 진아는 우여곡절 끝에 라바세 광장에 도착하죠. 한낮의 햇빛을 즐기며 평온한 사람들의 모습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져 그만 펑펑 눈물을 쏟는 진아. 그런 그녀에게 호텔에서 마주쳤던 와이너리 배달원 재헌은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물과 빵을 건넨 그는
물가까지 200페소. 계산이 무척 철저한 젊은이였고 여기요. 잔돈 없어요? 급하게 오느라. 정말 대책 없네. 근처 숙소 소개했다는데 로비에서 그냥 뻗어 자요? 난감했던 그녀의 상황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재현에게 화가 난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도통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금 시에스타 타임이라 대부분 문 닫아요. 산텔모 시장은 열려있긴 하겠네. 배달이 근처니까 들렸다 가죠. 그쪽을 어떻게 믿어요? 믿기 싫으면 마요.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미안한 마음 반, 잔돈 핑계 반. 재현에게 이끌려 도착한 시장. 활기 넘치는 모습에 우울했던 진아의 기분이 점점 나아지고 Me ponía algo así y conquisté al hombre de mi vida. Esto es maravilloso, eso que también. 말은 안 통하지만 어쩐지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마법의 드레스까지 득템. 재현의 도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점차 진아는 아르헨티나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과수 폭포로 향하면서 진아는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재현은 직장 생활에서 온 번아웃을 벗어나 아르헨티나까지 온 이야기를 서슴없이 털어놓죠. 보기만 해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폭포를 향해 있는 욕, 없는 욕 다 갖다 붙여 전남친에 대한 추억을 싸그리 날려버리는 진아. 나 행복해질 거야! 빅빅코! 반영코! 한상코! 한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레환에게 그를 지원해줄 에이전시가 생깁니다. 홍보차 이루어진 화보 촬영과 인터뷰가 진행되는 가운데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주변에 편견이 꽤 있었을 거고. 근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레환이 가진 장애에 포커스가 맞춰진 진행에 두 사람의 마음은 어쩐지 불편해지고 레아나, 그 에이전시 꼭 있어야 돼? 있는 게 좋지. 너 고생 안 시키려면. 우리 뭐 이제껏 잘해갖고 너 내가 계속 도우면 되잖아. 받기만 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못나져. 5월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레환의 마음은 의도치 않게 5월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착잡한 레환의 마음도 모른 채 윤 대표는 빡빡하게 짜여진 방송 스케줄표를 들이밀고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레환은 윤 대표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5월이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겠다고요. 이번엔 정말 내 다리로 5월이한테 가고 싶거든요. 한편 어마어마한 하객수에 심란한 용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我们预定了下周首尔的团体游，李江白组长为什么一直联系不上啊？好的，我这轮后再联系您。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에 등줄기로 서늘함이 스치고 텅 빈 계좌에 두 눈이 번쩍. 다급히 달려간 경찰서에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직원이 8천만 원을 들고 튀었습니다. 2달 뒤에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 아니 그럼 미친 짓을 왜 해? 눈물 콧물 쫙쫙 빼고 있는 용찬에게 도착한 카톡. 婚宴的时候穿这个怎么样？在我们中国会办那种中式婚礼，在韩国你想怎么办？都行，就简简单单的。那食物和伴手礼呢？都行。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용찬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출권도 알아보지만 죄송합니다.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되시네요. 용찬은 결국 여행사를 내놓게 됩니다. 설상가상 재무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까지 퍼져 예약되었던 패키지도 취소되고 있었죠. 달라진 용찬의 태도를 야오린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你最近真的很奇怪，公司的事情你也一句都不提。我有在。什么事情都要你告诉我，我才能知道啊。中国人都是这样，懂吗？为什么要这么逼我？我想玩偶退一下，结婚。 야오린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말까지 툭 던지고 말죠. 똑같은 핸드폰 케이스 탓에 야오린과 용찬의 핸드폰이 바뀌게 되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로 그간 용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你没事吧？他怎么不早点跟我说？没有早说的人是谁？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용찬에게 서운함이 폭발한 야오린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며 용찬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칩니다. 신변 보호는 이제 핑계.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만큼 시간은 흘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효영의 신변 보호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신변 보호가 끝나기 무섭게 전 남편은 태연슬의 효영의 집안을 활보하고 있었죠. 핸드폰에 무수히 찍힌 효영의 부재중 전화. 당신! 긴급한 사건을 제쳐두고 지호는 효영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밤, 석양을 등지고 진아와 재헌은 버킷리스트를 핑계 삼아 함께 탱고를 춥니다. 내년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보낸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펠리제 아녀 누에보. 다가온 이별의 순간, 마주잡은 손길 사이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되고 홀로 남아 와인잔을 기울이던 재헌은 진아가 남기고 간 선물을 보며 재현씨, 35번째 생일을 35번째로 축하해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레환의 귀에 5월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출발할 때마다 결승선에서 기다려줄래? Das ist ein Wunder, dich getroffen zu haben. 그렇게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둘의 사랑을 지켜내게 됩니다. 용찬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는 야오린의 마음을 움직였죠. 시작되는 카운트다운.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반긴 다음 날, 강력반으로 복귀한 지호를 찾아온 효영. 그냥 두면 끼니 거르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어요. 강지호 씨 재활 트레이너 해드리겠다고요. 새해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사랑. 한국으로 돌아온 재헌의 모습을 비추며 데사피오 됐네요.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커플 넷상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담고 있는 영화 새해의 전야. 이 커플에선 여자가 까칠했다면 저 커플에선 남자가 까칠하고 서로 투닥거리며 갈등을 쌓아가다 한순간 오해가 풀리며 급속하게 가까워지거나 사랑을 확인하는 등의 전개는 이제껏 무수히 많이 봐온 로맨스 영화의 클리셰를 빼다 박았으며, 자 이제 끝냅시다. 키스하세요, 껴안으세요, 손잡으세요 시계의 달달한 장면의 막판 파노라마는 보는 눈을 괴롭게 하는 동시에 손과 발이 다 사라지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 발렌타인데이 전야, 화이트데이 전야 등등 어떤 제목으로 대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느껴졌던 영화 새해의 전야였습니다.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at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